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공학 개론 담당하게 된 문진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은 2025년 대비죠. 2025년 지방직부터 중앙직, 그다음에 환경연구사까지 전부 다, 그리고 또 경력직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끔 환경학 개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한 20-30분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바로 들어갈 텐데, 일단 올해 시험 얘기, 2024년도 시험 얘기를 먼저 좀 하면, 환경학 개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일반적인 환경학 개론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강의 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진동 같은 경우가 한 2-3년에 한 번씩 정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나왔었죠. 근데 굳이 진동의 여러 가지 현상을 물어보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단위를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그리고 않으셔야 좋은 거겠지만,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거의 95% 이상 한 문제 진동을 제외하고는 다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 중립 제가 강조 많이 드렸었는데,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도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환경학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범위가 굉장히 넓죠. 수질부터 대기, 폐기물,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문제가 꼴랑 20문제밖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핵심을 좀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핵심되는 얘기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강의한 것 중에서 안 나온 내용들이 많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따로 나누지 않고 좀 한 11월 정도까지, 지금 7월이니까요. 한 11월 정도까지 기본에서부터 심화 강의까지 쭉 이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환경학 개론이라는 게 솔직히 기본과 심화를 따로 나누기가 좀 애매하죠. 애매하기 때문에 원래는 심화 강의다라고 하면 개론을 2번 반복하는 정도의, 그리고 개론 기본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학부 때는 개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대학원 때는 특론이라는 말들 많이 써서 무슨 설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슈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법령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심화 때 그런 부분들을 약간 더 했었는데, 솔직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출제되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지방직에서는 즉 공개 경쟁에서는 그런 심화 부분들을 말 그대로 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력직 혹은 연구사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 비중이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항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커리큘럼 말씀드릴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2025년도 대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 인하대학교에서 환경공학과 공학 박사를 하기로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받았고요. 그리고 강의 경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강사를 진행을 했고, 다 이제 환경 관련된 강의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환경안전융합전공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부터 이제 좀 학교 완전히 소속이 돼서 전임 교수 혹은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전임 교수로 이제 환경보건과에서 있었는데, 환경보건과에 이제 환경관리자라는 사람들이 취업이 한 명? 이 정도, 각 회사별로 한 명 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다른 과에서 좀 있을까 이러다가 제 자존심 상승 잊지 못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인하대에 조금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학원에 지금 정착해서 계속 환경학 개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방고시 학원에도 기존에 재능대 이제 전임 교수로 가기 전에까지 좀 강의를 한 5-6년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게 됐습니다. 다시 오게 됐고요.
자, 기타 경력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지자체의 평가위원 같은 것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같은 관련된 헬스밸리의 조성사업의 평가위원 같은 것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회, 환경 관련된 학회의 뭐 편집위원이라든지 뭐 여러 회원 같은 걸로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는 특히 지방직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환경연구사라든지 아니면 경력직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환경부, 정부를 중앙직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환경과 개론이라고 하는 그 학문 하나에서만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제가 환경안전융합전공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융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른 교과목들하고 뗄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건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과 연관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부터 강의하게 될 환경과 개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환경 공무원이 좀 크게 지금 세 가지로만 나눠봤습니다. 환경부 중앙직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일들은 보통 환경 정책을 마련을 한다든지 제도를 마련하고 이제 그걸 이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연구를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고 만들어내서 이것을 이제 연구팀들에게 보내주죠. 그래서 연구팀들이 그 연구 과제를 완성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뭐 환경부나 이런데 뭐 다른 어떤 여러 정부 부처에서 많이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이 하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어떤 여러 가지 학문들을 융합한 전문가를 키우는 대학원, 즉 인력 양성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환경하고 어떤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해서 뭐 산업공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안전이라든지, 뭐 환경안전은 환경부에서 주최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한 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연구할 수 있는, 즉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환경 정책, 제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아셔야겠죠, 그죠?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게 지방직, 공개 경쟁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죠. 지방직은 말 그대로 뭐 지방에 있는 어디 구청이라든지 뭐 시청이라든지, 그죠? 그런 데에서 이제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종을 갖게 되실 텐데, 일을 하시게 되실 텐데, 거기서는 뭐 지자체 조례라든지 권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각 시, 도, 군 뭐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뭐 쓰레기를 얼마만큼 줄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의 대기질을 어떻게 뭐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각 부처별로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상대하는 건 당연히 환경 관련 민원입니다. 민원 관리를 가장 많이 하겠죠, 지방직에서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래서 뭐 지방직, 그리고 지방직들은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민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직은 당연히 환경공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심화,까지 준비하시면 응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지만, 나는 뭐 심화 같은 것까지는 뭐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실 경우에는 솔직히 이 환경화 개론 정도만, 기본 정도만 아셔도 뭐 90점 이상도 충분히, 그다음에 실수가 있으실 테니까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래도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경향이 좀 많은 것들이 연구사인 것 같은데, 환경직 연구사는 보통, 환경연구사는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이 이제 들어가시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연구사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요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연구사라고 지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체에서 이제 뽑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화해서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화해서 이제 지방에서 각각 뽑는 연구사들은 대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 그 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지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도 관리 같은 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업무 중에. 정도 관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실험을 해야 되는 업종을 갖고 있는 연구사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많이 출제되겠어요? 공정시험법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공정시험법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부라든지 지방직의 시험에서는 공정시험 방법이 뭐 별로 나오지 않는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한다면,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한 20문제라든지 뭐 이 정도에서 한 문제 정도는 항상 나오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라는 그 비중은 이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제 제자 중에 연구사를 준비하는 제자가 있는데 올해 충청도인가요? 어디서 보고 왔는데 올해는 또 이제 공정시험법이 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빈도는 이 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본인들이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무조건 이 환경공학 책만, 개론 책만을 계속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정책적인 이슈, 그다음에 뭐 실험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민원에 관련된 것들 서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1차를 붙더라도 면접도 대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겠어요? 당연히 환경공학 개론 기본은 당연히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이상해요. 환경부가 당연히 어렵고, 그다음에 연구사, 지방직 이런 순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공학 개론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언제는 지방직이 더 어려울 때도 있고요. 언제는 환경부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언제는 연구소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제가 어디가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환경부, 연구사, 지방직 순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이게 100%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지, 문제의 난이도는 출제자 혹은 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게 확인을 해 두시고, 출제 빈도는 뭐 기존에는 수질, 대기, 폐기물, 기타, 이게 그냥 지방직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개 경쟁 위주로 보신다면 수질이 원래는 가장 많았어요. 수질이 가장 많았고, 2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기, 폐기물, 그다음에 기타, 뭐 한 문제, 뭐 이렇게 많아봤자 2문제, 이렇게 나오는 빈도밖에 안 됐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수질이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는 다시 이렇게 나왔지만 최근의 어떤 경향을 보자면 우리가 수질의 이슈는 별로 없죠. 수질의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가장 이슈를 체감하는 직종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슈가 가장 많았던 게 수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대기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등 대기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수질보다는 대기의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수질과 대기가 거의 문제의 빈도가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출제됐습니다. 6문제면 6문제, 7문제, 7문제, 오히려 대기가 조금 더 많을 때도 있고요. 아무튼 대기의 비중이 좀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폐기물의 비중은 거의 제가 좀 같게 적어놓긴 했는데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기후가 좀 변화하고 이러고 하니까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원순환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좀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예전에 10% 이 정도였다면 가장 최대인 한 20% 정도까지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외 이슈 증가에 따라서 출제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 중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폐기물은 자원순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공개 경쟁,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환경학 개론의 기본 이론을 이해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점수는 맞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력 경쟁 혹은 환경부는 정책 이슈 같은 것들을 반영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환경학 개론은 기본이에요. 전부 다. 연구사는 마찬가지, 환경학 개론은 기본이고요. 국내 이슈도 가끔씩 등장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시험 방법은 거의 한 문제 정도씩은 매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정시험 방법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사 공부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죠.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외우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설명이 제 강의 때 설명이 길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해 두시고, 자,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7월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면 11월까지 그냥 이론 강의를 쭉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론 강의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심화 강의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 때 다시 그냥 이론을 말씀드리면 되니까 굳이 다시 문제 따 이론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론을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약간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짧게 끝나면 문제풀이가 좀 빨리 개강이 될 거예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 심화를 그냥 한꺼번에 해버릴 건데요. 이제 뭐 지금 말은 주 1시간 단원별 심화 이론 진행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제가 예를 들어 물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물 기초 강의가 쭉 하고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기본 강의 쭉 하고 그다음에 심화 강의 쭉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도 기본도 심화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개 경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심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앙직이라든지 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시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응용하시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 경력, 그다음에 연구사 뭐 등등 다 환경공학 개론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우를 수 있는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1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진행을 일정에 맞게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인데요. 아마 연구사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2월 말인가요? 아마 3월 초인가? 3월 중순인가요? 이때 아마 아니다. 3월 중순인가요? 2월 중순인가? 아마 그때 아마 시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교재가 아마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 교재가 있을 텐데 처음에는 그 문제풀이 교재에 맞게끔 그냥 진행을 쭉 해 나가다가 한 달 정도 3월 중순 정도가 될 겁니다. 둘째 주? 요 정도가 연구사 시험 정도가 될 텐데 그럼 그 주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공학의 기본 이론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문제 비중은 제일 높습니다. 당연히 뭐 환경부 혹은 뭐 연구사도 80% 이상은 환경공학 개론 이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중순에서부터 3월 중순 한 달 정도, 즉 4주 정도의 마지막 1시간, 2시간 정도는 제가 따로 문제를 하나씩 낼 거예요. 따로 문제를 하나씩 내서 조금 이제 심화 있는 문제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출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심화된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 연구사나 뭐 경력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많이 다뤄봐야 될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출제해서 그 뒷부분 2월 그 연구사를 시험 보기 전 바로 그 단계에서는 1시간, 2시간 정도는 제가 낸 문제로 그러니까 연구사 경력직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게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사는 솔직히 이게 공개되어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 제자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원하고 있는 문제들을 요때 좀 많이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뭐 이따가 이제 4월에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공개 경쟁 대비겠죠? 공개 경쟁 대비하시는 분들의 이제 모의고사를 위주로 이렇게 한 달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의 마지막 파이널로 총정리하는 개념으로 한 4시간 정도 강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의 진행은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학 개론의 기본 이론, 국내 정책, 그다음에 이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강의 대학원부터 시작해서 뭐 학위를 따면서 그리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 그다음에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여러분들 제시하면서 좀 알기 쉽게 제가 뭐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보다 설명을 못할지언정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해는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렸지만 전임 교수였어요. 전임 교수 하다가 학원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죠? 전임 교수 하면서 수많은 인력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툴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당연히 공무원도 있고 연구사도 있고 뭐 당연히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뭐 제자들도 있고 당연히 또 대기업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접근하기 쉬워서
그래서 이론 경험, 그리고 현장 경험, 그리고 또 이론과 현장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엔 그렇지 않지만 이론은 이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 같은 것들을 제시함으로 해갖고 다른 분들하고는 아마 차별화된 강의일 거예요. 차별화된 강의. 그러니까 현장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공무원 강의를 하시는 이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장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현장의 차이점, 이런 거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예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된 강의를 통해서 응용력이 당연히 증대되겠죠. 이론은 이렇지만 현장은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현장과 이론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게 되신다면 면접 볼 때, 최종적으로 면접 볼 때도 여러분들의 그 말을 할 수 있는 요령이 증대되겠죠. 그래서 이론 강의를 통해서 뭐 이론뿐만이 아니라 현장, 그 다음에 면접까지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학 개론, 즉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인 심화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연구소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뭐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학 개론이라고 하는 기본이론은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가장 많은 거니까 당연히 어떤 거를 준비하셔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출제의 난이도를 말씀드렸지만 언제는 지방직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고 언제는 또 연구사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제가 심화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 지방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되니까 가장 아무튼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게끔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공학 개론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첫 번째 단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